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휴머니즘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서출판 이후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지음 이 두부 옮김입니다. 가난한 휴머니즘의 부제는 존엄한 가난에 붙이는 9통의 편지입니다.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는 1953년 아이티 빈민가 포르투살루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워온 신부입니다. 해방신학의 살아있는 모범으로 불리며 끊임없는 내란과 독재에 시달리던 아이티의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티드는 4번이나 아이티의 대통령이 됐으나 4번 모두 군사 쿠데타 때문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1990년 아이티 최초의 민주선거에서는 67%의 지지를 받았고 91년에 망명길에 올랐다가 아이티에 돌아와 민중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1993년과 1994년에 이어 2000년에는 무려 92%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총 집권기간은 5년 8개월에 불과했지만 군대를 해산하고 국영기업의 조건 없는 민영화를 거부했는가 하면 교육과 보건의 질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1980년대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교회에서 독재자 디발리에를 용기 있게 비판하고 개인의 존엄에 대한 신념을 전달하면서 아이티 민중의 희망으로 떠오른 아리스티드는 아이티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운동에 가장 명망했고 사랑받는 지도자입니다. 디발리에 부자의 30년 세습 독재 정치를 끝낼 수 있었던 것도 아리스티드의 힘이 컸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금은 지구화의 위험에 맞서 아이티 민중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아리스티드 재단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혁명을 돕고 있고 1986년에 설립한 라팡미셀라비를 통해 아이티의 미래인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책 날개에 달린 지은이 소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분의 소식은 마지막에 마약과 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분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지금 이분의 소식을 한국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궁금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이티는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는 지진 소식도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진흙 쿠키를 먹던 아이티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이분이 쓴 글이 저에게 아직까지 울림이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아이티의 대통령을 지냈던 이분의 부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옮긴이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엄한 가난으로 떠나는 피정. 아이티 공화국은 우리에게 참 낯선 나라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라면 우리는 아바나와 카스트로가 있는 쿠바 정도를 떠올리겠지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도미니카 공화국도 생각해내실지 모르겠군요. 바로 그 이웃 나라가 아이티입니다. 면적은 남한의 3분의 1, 인구는 5분의 1, 소득 수준은 14분의 1 정도인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책은 그 나라의 신부였으며 대통령이었던 분이 띄운 9통의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드랭 사인을 들으며
전 세계가 새해를 맞이하는 장관을 습관처럼 연출하는 지구에는 오직 하나의 시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공간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뒤늦은 각성을 부끄럽게 마주하곤 합니다. 이 책 속의 IT를 보며 우리의 가난했지만 존엄했던 70에서 80년대를 떠올렸습니다. 성장 보스코 성당은 명동성당과 편지의 발신인인 아리스티드 신부는 함석헌 선생님이나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문정현 신부님과 겹쳐졌습니다. 카리브해의 어둠 속에서 비와 동행하는 귀갓길의 야학 교사는 공당 골목길로 총총히 사라지던 우리 선배들의 뒷모습과 하나만 같아 눈물겹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해는 억지로 과거를 불러내지 않습니다. 책을 옮기는 내내 가난과 인간다움과 존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 피정을 떠나와 있는 듯 했습니다. 제게 피정의 휴식을 준 출판사 이웃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난하지만 언제나 존엄을 잃지 않는 출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덕없이 부족한 재주로 옮긴 글이지만 읽는 분 모두 저와 같은 공명을 나누게 되길 희망합니다. 윤리학과 분리되거나 반대되는 경제학은 금지해야 한다던 위대한 영혼 간디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주머니 속에 한 푼이 있다.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과정은 너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으리라. 2007년 1월 10일 이두부. 저는 9통의 편지 중 3번째 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이웃의 어린아이들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어느 날 엄마도 아빠도 없는 작고 예쁜 4살짜리 여자아이 플로랑스가 찾아와 놀고 있었습니다. 플로랑스가 수영갈 채비를 하고 있기에 어디에서 수영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영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플로랑스는 저 커다란 양동이에서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난 수영장이 큰지 작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아름다워요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콜라를 가져다 주면서 플로랑스를 좀 골려주려고 제가 그랬지요. 이건 술이니까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플로랑스는 아니에요, 이건 콜라예요 하더군요. 제가 다시 아니야 플로랑스, 이건 술이니까 조심해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콜라예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너는 콜라가 좋으니 술이 좋으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플로랑스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더군요. 난 주스가 더 좋아요.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상상이 가세요? 제가 플로랑스에게 수영장이 큰지 작은지 2가지 선택을 제시했을 때 플로랑스는 제3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술이랑 콜라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플로랑스는 다시 제3의 선택을 만들어냈습니다. 플로랑스는 꾸밈없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어른들은 플로랑스처럼 행동할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 2가지 선택만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플로랑스처럼 제3의 길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제3의 길을 창조하는데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날마다 죽음과 맞댄 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IT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생존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좀 거슬리는 발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원조나 도움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대한 생존 능력 덕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IT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의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살아온 역사는 일종의 인간의 박물관입니다. 평균적인 IT 사람들은 1년에 250달러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매일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1%가 나라 전체 부의 45%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지란 없습니다. 포르토프랭스의 가장 큰 빈민가인 시테솔레 이후에는 40만 명의 사람들이 6.4제곱킬로미터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마 서반구에서 최악의 주거 조건일 것입니다. 당신이 시테솔레 이후에 방문한다면 사람들이 밤에도 잠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곳은 밤이고 낮이고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교대로 잠을 잡니다. 무엇이 이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 재단의 선생님 한 분이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 손의 일부는 이미 개미들에 의해 뜯겨져 나갔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로즈 선생님은 가난한 여성인데다가 이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기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작은 모세라는 뜻을 지닌 티모시라는 이름까지 지었답니다. 로즈 선생님은 시장 가치를 넘어선 곳에 인간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버려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유독 IT에서는 자살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넘어선 곳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IT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보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인을 고찰해야만 합니다. 풍부한 유머, 온화한 성격, 곧잘 터져나오는 웃음, 품위, 연대감 따위들을 말입니다. 우리 IT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음식을 나눠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이 아이를 기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대신 기릅니다. 우리는 수학 때가 되면 콤비, 즉 우리의 전통 두레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수학 때가 되면 콤비를 이루어 함께 일하기도 하고 이웃의 집을 함께 짓고 그 대가로 하루 일이 끝날 때 곡물로 나눠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들어설 수 없이 꽉 찬 탭탭은 커버가 씌워진 픽업 트럭으로 포르토프랭스에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탭에 한 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IT 사람들은 통계학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방대한 비공식적 경제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도 도시 노동인구의 70%가 그런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소 짓고 있으며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IT에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부자입니다. IT에는 영혼의 부유함이 있고 그곳에서 제3의 길이라는 에너지가 발원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느 날 유럽의 두 선원이 IT 해안가에 처음으로 배를 댔습니다. 콜럼버스처럼 그들이 지닌 지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카리브해의 항구 지도에 의하면 그곳에는 포르토프랭스만에 있는 작은 섬 이보렐르 해안에 부두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입국 절차만 끝나면 식당에서 음식도 먹고 그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던 포르토프랭스의 친구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몰락한 성체나 버려진 호텔처럼 부두도 식당도 전화도 해안 경비대도 없었으며 그들의 도착을 기록할 만한 공무원도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던 어부들은 조용히 무트로 배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어부들 중 한 사람이 다가와서는 무트로 실어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부는 그들이 타고 온 배를 지켜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와서는 길 잃은 백인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이들 보트피플을 잘 대접해 준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 좀 떨어져 있는 곳의 전화로 친구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두 사람의 백인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곳을 여행해 보았지만 아이티만큼은 뭔가 다른 것 같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신비로운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의 부족한 위락시설을 환대로 메운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도 이 사람들의 친절함을 망가뜨려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 옛날 콜럼버스가 우리의 섬에 발을 디뎠을 때도 아라와크 인디언들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이 섬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방문객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경계하는 눈빛 또한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또 우리 IT 사람들은 잘 뭉칩니다. 우리 역사 전체가 우리의 결집을 보여줍니다. 30년 동안의 독재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았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IT 사람들까지 하나로 뭉쳐 3년간의 쿠데타에 맞섰습니다. IT는 9개의 지리적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해외에 살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IT인을 10번째 구역의 주민이라 부르곤 합니다. IT가 쿠데타에 휘말려 있을 때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살을 내는 겨울 추위에도 날마다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10번째 구역에서 매일같이 성금이 모아졌다는 사실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은 4억에서 6억 달러에 이르는 돈은 해마다 IT 동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해외 IT인들의 막강한 인적, 재정적 자원이 저수지의 물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IT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자원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 중 하나가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98년 9월 30일 전에 제가 몸담았던 라살랭의 성장 보스코 성당에는 쿠데타 발발 7주년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왔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라살랭에서 생마르탱을 거쳐 시테솔레이유까지 왔습니다. 옮겨가는 군중에 휩쓸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워낙 가까이에서 저를 애워싸고 있었던지라 언제 성당, 1988년의 대학살 이래로 이 성당은 지붕도 없이 벽만 남은 채 아직까지도 다시 지어지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성당에서 이 거리까지 옮겨왔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행진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 사람들, 거리에 행렬을 만들고 지붕 위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윽고 시테솔레이유에 도착했을 때 그 수가 5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희망의 표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 속에서 저는 똑같은 크기의 절망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집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만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죽어야만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앉아만 있다가는 분명히 죽고 말 겁니다. 혹 거리로 나섰다가는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적어도 거리에는 어렴풋한 희망의 빛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시테솔레이유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관 한 명을 적대시했습니다. 그 경찰이 이웃 마을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들 그 경찰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곤충들이 경찰을 위협했고 사태가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그 경찰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는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만 나중에 그 경찰은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사법체제에 의해 그 경찰이 적절히 기소되고 처벌을 받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다시는 시대솔레 이후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결집시키려면 소요를 일으켰다고, 폭력을 조장했다고, 시위를 벌였다고 고발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감수해야 할 위험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노와 좌절, 자포자기를 폭력으로 분출하는 것보다 평화를 위해 집단적으로 결집하도록 해주십시오. 체념하면서 죽는 방법과 폭력적 폭발을 통해 죽는 방법. 이 두 가지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집단적 결집이 바로 제3의 길입니다. 이것은 인간 에너지의 어쩔 수 없는 집중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충분하지 않지만 사람만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고 있는 제3의 길은 새로운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명해야만 할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결집시킬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술과 에너지, 그리고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창조성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티를 비롯해 멕시코, 브라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점점 늘어나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준 인간적인 인고에서 말입니다. 저는 3번째 편지만을 읽었지만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9번째 편지, 당신에게 보내는 아이티의 특별한 초대장까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개발 원조액의 10% 정도만이 인간에게 기본적인 필수 분야인 교육, 보건, 식수, 위생에 쓰입니다. 그 총액은 고작 선진국 전체에서 해마다 운동화 구입에 쓰이는 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1년에 60억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봅니다. 이 돈이 많아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세계 군사비의 고작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라고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께 우리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로 지금도 우리는 아이티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 덕에 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신념,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전 세계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수출품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신념을 나눠 가지도록 당신께도 초대장을 보냅니다. 저와 당신은 함께 같은 손의 손가락처럼 이 새로운 세기에 더 인간다운 세계를 만들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좀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주먹을 쥐었을 때 더 강력해지는 그런 손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가난했지만 존엄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 글을 보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함께 읽기 41번째는 이것으로 마칩니다.